프랑스라는 나라가 한국인한테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프랑스를 까기에 바빴다, 문화 차이들이 많거든요. 정말 왜 저렇게 느리,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빠르고 효율적인 더 나은 삶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 프랑스의 삶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프랑스어를 참 열심히 배웠잖아요. 약간 지난 프랑스에 대한 삶에 대해서 다시 좀 되돌아보는 자아성찰의 시간을 가졌단 말이죠. 제가 본 프랑스는 정말 그 프랑스어만큼이나 대체 왜 이런 거지? 라는, 정말 왜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게 하는 그런 나라 중 하나거든요. 굉장히 뚜렷하고 독특한 사회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서 그 초반에 적응하기에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 진입 장벽이 쉬운 나라는 아니다. 프랑스에서 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다거나 프랑스라는 나라가 좀 궁금하신 분들한테 제가 조언을 살짝 해보자면, 정말 중요한 건 프랑스어를 배우는 것 자체도 되게 중요하지만 가기 전에 이제 프랑스가 어떤 나라인지 그 문화 최소한이라도 미리 배경 지식을 약간 넣어놓고 가는 것이 프랑스 생활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프랑스어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저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한 챕터였던 프랑스 워킹홀리데이 이야기. 보통 프랑스에 가시는 분들은 뭐 프랑스어를 전공했다거나 아니면 프랑스어를 배우고 싶어서 최소한 프랑스어권에 대한 그런 어떤 로망? 파리에 대한 삶?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영어권에 대한 로망은 되게 컸지만 사실 프랑스어에 관해서는 정말 하나도 몰랐어요. 어떤 문화적인 배경 지식이 전혀 없었다. 근데 그 상태에서 프랑스에 살러 가게 됐습니다. 프랑스에서 사는 동안 저의 프랑스 남친의 부모님 댁에서 지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되게 행운이었던 게, 전형적인 프랑스 가정에서 프랑스 초반 생활을 시작할 수 있어서 찐 프랑스인들의 문화를 다 볼 수 있었다는 거, 진짜 행운이었던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프랑스 생활을 하면서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들, 뭐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문화가 바로 식사 문화. 프랑스인들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먹는 것에 진심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프랑스인들은 대충 한 끼 해치우고 말자라는 마인드가 거의 없어요. 이제 전형적인 프랑스인 가정집에 초대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 가기 전에 꼭 알아둬야 할 저녁 식사 문화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말하자면 너무 긴데 대충 간략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한 4시, 5시쯤에 차를 마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 6시쯤이 되면 보통 아페로라는 걸 시작을 합니다. 이제 뭐 소시송이나 이제 와인 한 잔 아니면 각자 마실 것들을 한 잔 챙기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떠들기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이제 8시가 되면 슬슬 요리한 척을 시작합니다. 8시, 9시 사이에 본식 앙트레는 생략을 할 수도 있어요. 아페로부터 시작해서 먹는 내내 계속 떠듭니다. 아주 긴 식사를 마치면 치즈를 먹습니다. 치즈의 나라. 이제 그 다음은 디저트. 우리가 생각하면 프랑스인들은 뭐 마카롱, 뭐 에클레어 이런 거 매일매일 먹을 것 같잖아요. 근데 진짜 프랑스인들은 절대 그런 거 매일매일 먹지 않고 정말 가끔만 먹어요. 보통 평범한 후식이라고 하면 과일이나 요거트, 그리고 이제 끝이냐. 가장 마지막 질문이 차 마실 사람 아니면 커피 마실 사람? 이라는 질문까지 나오면 이제 진짜 완벽한 식사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 디제스티브 식후주 마시는 순서도 있거든요.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식사 시간이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식사를 다 끝내면 2시간이 뭐예요? 한 3시간? 아니 근데 그럼 누가 12시에 커피를 마시냐고. 그리고 또 특히 수아레라는 문화가 있거든요. 파티인데 수아레를 하는 날에는 이제 본 저녁 식사를 하는 시간이 뭐 10시, 11시까지 늦어지기도 하고 그 전까지는 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페로 동안 제공되는 이런 주전부리들을 먹으면서 저녁 식사까지 버텨야 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진짜 너무나 힘들었어. 정말 한국인의 식사 문화와는 너무나도 다른 문화라서 그때 남친이랑 싸운 적도 되게 많았고, 오늘은 제발 밖에서 먹고 들어가면 안 될까? 제가 이제 한국에서 멀리서 온 여자친구니까 부모님들이 굉장히 정성스럽게 제가 먹고 싶다고 하는 프랑스 요리들을 직접 항상 집에서 해주시고 좋은 와인, 치즈 이런 것들을 항상 푸짐하게 정말 잘 해주셨단 말이에요. 대충 빠르게 한 끼를 해치우는 그런 습관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식사 시간이 긴 이유, 첫째, 프랑스인들은 그냥 말이 많다. 진짜 말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말 많은 사람들이 아닐까. 그리고 사실 이거는 비단 식사 시간만이 아니라 프랑스인들을 보시면 그 항상 토론의 장이 열려요. 저는 초반에는 저게 싸우는 건지
아니면 건전한 대화를 나누는 건지. 그리고 두 번째는 프랑스인들한테는 식사라는 게 그 단순히 먹는다는 행위가 아니라 어떤 타인과 함께 삶을 공유하는 시간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프랑스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물질적인 가치가 아니거든요. 정말 단순하게 인생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행복해지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이게 프랑스인들의 정말 보편적인 가치라서 대충 한 끼를 해치운다. 이건 프랑스인들과 거리가 아주 멀어요. 음식을 먹었다라는 그 행위 자체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이 프랑스식 문화를 받아들이기 되게 어려울 거라는 제가 그랬기 때문에 퀄리티에 더 집중하는 것이 프랑스인들이 삶을 사는 방식이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는 정말 표면적으로만 보면 비효율의 끝판왕. 정말 왜 저렇게 느리지? 왜 저렇게 융통성 없이 밥을 왜 저렇게 느리게 먹지? 이렇게 하면 더 빠르잖아. 이렇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일 수 있잖아.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드는 나라거든요. 근데 제가 프랑스에서 거주를 하고 나서 이제 배우게 된 것들 중 하나는 저녁 시간이 길다는 것. 내가 그만큼의 시간적인 여유가 내 인생에 주어졌다는 그만큼 나에게 가족과 밥 먹을 시간이 주어져서 감사하다는 뜻이고 이 식사를 굳이 좀 더 빠르게 하려고 시간을 줄이려고 굳이 노력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사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누군가에게는 안간힘을 쓰고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삶의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나라에서 자라온 저 한국인 그리고 저 말고도 많은 다수인 한국인들에게는 저희한테는 이 시간의 소중함이 정말 생명과도 같은 것이고 이게 또 물질적인 것과 굉장히 많은 연관이 돼 있잖아요. 특히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그래서 이런 프랑스의 삶을 보면 굉장히 저게 정말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생산적이지 못한 삶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프랑스에서의 삶을 보내고 나서 확실하게 느꼈던 건 꼭 빠르고 효율적인 삶이 더 나은 삶이라고 보장을 할 수는 없다는 거. 느리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 살게 되면 정말 이런저런 문화 차이들이 많거든요. 물론 이것 말고도 정말 많은 다름들이 존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자면 어떤 다른 이들의 삶의 가치를 굳이 내가 내 삶에서 진정으로 이해할 수는 없더라도 존중하기. 저는 그 존중을 하지 못했어요, 많이. 그래서 정말 많이 프랑스 욕을 했던 거고 프랑스에 절대 안 살겠다고 정말 수도 없이 다짐을 했었는데 사실 프랑스라는 나라가 특히 한국인한테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삶의 방식일 수도 있지만 그 가치라는 건 내가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 삶에서 이제 생각하는 방식을 그 가치를 조금만 바꿔본다면 프랑스에서의 삶도 꽤나 괜찮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 저한테 프랑스라는 곳은 사실 너무나도 큰 양가 감정을 가지게 하는 그런 좀 특별한 나라이기 때문에 짧은 비디오에 프랑스에 대한 모든 얘기를 다 담을 수는 없지만 혹시라도 과거에 저만큼이나 프랑스에 대해서 모르고 프랑스의 삶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도움이 되게 좋겠습니다.